뭐라고? 셀이 너도 아빠 성격 알잖아. 네가 어떻게 아빠를 이겨? 정말 최악이야. 서울 D대학교 징계위원회 회의실. 긴 타원형 책상 앞. 오범수 교수는 똑바로 앉아 있었다. 정장은 가지런했지만 얼굴빛은 창백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오범수 교수. 최근 본교 학생과의 사적인 관계 및 불건전한 유착 의혹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관련 진술과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해졌다. 오범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 학생과는 오로지 교수와 제자 사이였습니다. 저는 어떤 선도 넘지 않았고 개인적인 감정 표현 역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이 고개를 들었다. 정황상 학기 종료 후에도 해당 학생과 개별 접촉을 지속하셨고 이로 인해 정략 결혼이 파혼되었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오범수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조용히 말했다.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존중했지만 단 한 번도 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학교는 귀하의 해명을 일부 수용하나 사회적 무리에 따른 책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정직과 향후 재계약 제한을 결정합니다. 회의실의 문이 닫히고 오범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창문 너머 반짝였고 그는 책상에 놓인 명패를 바라보다 결국 손에서 떨어뜨렸다. 며칠 전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의 집무실. 그 결혼은 이미 양가에서 정한 일이야. 세리는 괜히 바람든 거야. 교수가 뭐. 겨우 대학 강사 주제에 우리 딸을 흔들어. 장미애는 조용히 말했다. 세리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말했어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내 딸한테 제대로 된 값어치를 알려줘야겠군. 그 말은 징벌처럼 냉정했고 세리의 존재는 그들 대화 속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전락해 있었다. 독고세리는 이 모든 대화를 문틈 사이로 듣고 있었다. 억장이 무너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불덩이 같은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그 정적을 깨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 결혼 전 안 해요. 이미 말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 못 한다고. 탁자에 있던 잔이 깨졌다. 독고탁에 주먹이 부딪힌 흔적이었다. 그래. 그럼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그 교수 새끼. 내가 가만두나 봐라. 세리는 처음으로 부모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엄마. 전 인형이 아니에요. 왜 제 인생을 멋대로 정하세요? 결혼, 대학, 친구, 사랑까지 언제 제게 선택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적어도 저를 존중해줬어요. 그게 전부예요. 장미애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넌 내 가문이 뭔지도 모르고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그 사람은 너를 지켜줄 수 없어. 세리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눈물이 고인 채 말했다. 그 사람은 절 지키려 했어요.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독고탁은 등을 돌렸고 마치 딸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듯 전화기를 집어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리는 더는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숨죽인 울음이 그 복도를 메웠다. 그날 밤 세리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붙잡았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와이퍼가 쉼없이 움직였지만 세리의 시야는 더 흐릿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결혼이라는 틀에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단 한 번 진심으로 원한 사랑, 단 한 번 선택한 사람을 그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없애려 들었다.
날 지키기 위해서였다고요? 내 행복은 왜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왜? 세리는 운전대에 머리를 묻고 울부짖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앞이 흐려졌다. 범수 교수님, 지금 얼마나 힘들까? 징계까지 받았을 텐데 그 모든 게 나 때문이야.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 없는데 그 모든 걸 나 때문에 잃게 만들었어. 죄송해요,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오범수의 번호를 눌렀다. 한참 동안 통화 연결음만 이어졌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제발 받아줘요. 나 지금 미치겠어요.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고민 끝에 오범수의 동생 오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전화는 곧바로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오강수 씨, 저 독고세리예요. 세리 씨. 무슨 일이에요? 형이랑 무슨? 오범수 교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형은 집에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세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목소리가 떨렸고 가슴이 조여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세리 씨, 지금 목소리가 괜찮으세요? 하지만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전화를 끊고 그대로 차의 방향을 틀었다. 범수 교수님 집으로 갈게요. 한 번만 당신 얼굴 보면 마음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요. 그녀는 다시 핸들을 쥐었고 폭우 속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그녀의 시야는 눈물과 물기로 번졌다.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불빛 하나가 커다랗게 다가왔다. 트럭이었다. 그녀는 핸들을 돌릴 겨를도 없었다. 쾅! 병원 응급실은 경보음과 휘몰아치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바닥에는 피가 묻은 응급 침대 자국이 이어졌고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환자, 여성 20대 후반, 교통사고, 의식 없음, 뇌출혈 의심, 응급 카트에 실린 세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피가 번져 있었다. 장미애는 수술실 입구까지 달려가 세리의 손을 붙잡았다. 세리야, 엄마야, 제발 눈 좀 떠줘.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울음은 이미 비명을 넘어서 있었다. 그토록 완고하던 장미애는 그 순간 딸의 손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너 그렇게 말했었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그런데 엄만 널 몰라봤어. 간호사가 그녀를 떼어놓으려 하자 장미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부탁이에요. 제 딸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 옆에서 독고탁은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등에 핏줄이 솟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도 말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내 딸을 죽였구나.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벽에 기댔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수술기계의 삐 소리가 가슴을 찢었다. 수술 들어갑니다. 환자 뇌암 높음, 뇌출혈 확인, 절개 준비. 의료진이 수술실로 들어가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달려왔다. 오범수였다. 젖은 외투를 걸친 채 얼굴엔 피보다 창백한 충격이 묻어 있었다. 셀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눈이 수술실을 향하자 그 앞에서 독고탁이 그를 향해 다가왔다. 이 자식이. 순식간에 독고탁은 오범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됐어.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는 결국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고 오범수를 붙잡은 손이 점점 느슨해졌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새끼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오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았다. 수술실 위에 깜빡이는 붉은 수술등만이 그의 눈동자에 어렴풋이 비쳤다. 하늘만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세리야, 제발 살아줘. 독고세리는 긴 수술을 견뎌냈고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가 보호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환자는 뇌출혈과 부종으로 인해 매우 위험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충격으로 인해 기억성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기억성 장애요? 장미애가 입을 틀어막으며 물었다. 환자가 깨어나더라도 가족을 비롯한 과거의 모든 기억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은 피하고 천천히 일상적인 감각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에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세리는 그렇게 2달 동안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장미애와 독고탁의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갔다. 얘가 깨어나기 싫은 거 아닐까? 아예 그냥 이대로. 장미애는 병실 침대 곁에서 수없이 되뇌었다. 독고탁은 매일 병실 창가에 앉아 침묵했다. 어느 날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세리야, 내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제발 눈 좀 떠다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세리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움직였어요. 간호사님. 예, 눈 뜬 것 같아요. 급히 달려온 간호사가 세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눈동자는 불안정했고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처음 온 사람처럼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장미애가 울면서 말했다. 세리야, 엄마야. 여기 있어. 엄마가 내 곁에 있어. 세리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다. 죄송한데요. 혹시 누구세요? 그녀의 말에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장미애는 눈앞이 아득해졌고 독고탁은 입술을 떨었다. 세리는 부모를, 자신의 가족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때 병실 TV에서 뉴스 클립 하나가 흘러나왔다. 사회면 뉴스, 대학 교수 징계 관련 인터뷰.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다. 세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사람 알아요. 모두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TV를 가리켰다. 오범수 교수님, 그분 기억나요? 그녀는 부모도 가족도 삶도 모두 잊었지만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이름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순간 장미애는 가슴을 쥐고 울었고 독고탁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멀리서 그 소식을 들은 오범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세리야, 내 마음이 날 기억했구나.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가슴은 기억한다. 그녀는 모든 걸 잊었지만 단 한 사람만 기억했다. 그가 지켜야 했던 선, 그녀는 이미 뛰어넘고 있었다. 기억을 잃고 너만 남았다. 팬 창작 뇌피셜 소설 Inspired by KBS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